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동주씨, 서동주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어떤 분들이냐? 다한증 환자분들. 이전에 이 다한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수술하는 의사긴 하지만 다한증에 있어서는 수술을 첫 번째 옵션으로 설명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수술하고 나서 사실 뭐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치료들을 했을 때 효과들이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드리게 되죠. 제가 생각하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할 환자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번으로 이제 수술 받을 위치나 수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1차성이냐 2차성이냐. 1차성은 다른 원인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거고요. 2차성은 다른 원인이 있는 병이 있어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땀이 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성인 경우에만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1차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자는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땀이 나지 않아요. 자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밤 동안에 땀이 나지 않는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그리고 땀이 어디 나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손 다한증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거의 99%, 100%의 환자에 있어서 효과를 보게 되고요. 보상성 다한증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손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다. 보통은 1차성인 경우에는 어렸을 때 발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6세 이전에 다한증이 발생하고 25세 전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적절한 BMI, 이제 체질량 지수, BMI가 28 이하를 추천해요. 뭐 어떤 센터에서는 25 미만을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비만일수록 추후에 보상성 다한증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전에 폐렴을 앓았다든지 혹은 뭐 결핵이나 아니면 늑막염을 앓았다든지 비용 수술을 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는 데 있어서 유착이나 수술 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교감신경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일부에서 섬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액이 없는 환자에서 수술을 하는 게 좋다. 둘의 차이는 뭐냐? 절제술은 신경을 아예 잘라주기 때문에 재발 위험이 낮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보상성 다한증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걸 되돌리기 어렵다.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클립으로 막아놓기 때문에 장점은 만약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거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발을 할 위험도가 좀 높아진다. 가슴 안쪽 폐가 있는 그 흉곽 공간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요. 상처 크기는 센터마다 2, 3mm 정도 사이즈의 흉곽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5mm 정도, 그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5에서 8mm 정도 구멍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살이 접히는 위치에다가 되도록이면 절제를 하려고 해요. 유륜 주변에다가 구멍을 내려고 하는 센터도 있고요. 아니면 살이 접히는 그 대흉근 근처. 입원 기간 같은 경우는 당일 입원, 당일 퇴원이 원칙이긴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다. 일상생활은 수술하고 나서 거의 바로. 수술 시간은 수술 마취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수술 자체는 양쪽 수술하는데 뭐 2, 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도대체 이걸 잘라주는 위치가 어디냐? 흉부외과 학회에서 이 명칭을 좀 정리했어요. 2011년도에 갈비뼈를 기준으로 우리 리바이 할 때 갈비뼈, 리베 이제 앞에 앞글자 R4냐, R3냐, R2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T2냐, 뭐 G2냐 이런 신경절 같은 경우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존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를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지방 조직이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해부학적 변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신경절이 위치가 위에 있는 경우는 위쪽으로 좀 붙어 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아래쪽 갈비뼈에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신경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갈비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처에. 네 번째 신경절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갈비뼈 근처에 붙어 있는 거죠. 수술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효과에 중점을 둘 거냐,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인 보상성 다한증에 중점을 둘 거냐, 이거를 적절히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손 다한증이 제일 효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갈비뼈와 네 번째 갈비뼈에 있는 신경을 절제해주는 게 가장 좋다. 건조한 손을 볼 수 있게 되지만 대신 보상성 다한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네 번째 갈비뼈만 차단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 촉촉한 정도의 땀이 나지만 보상성 다한증의 위험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네 번째, 그냥 단순히 발 다한증만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만약 수술한다 그러면 허리 쪽 레벨에서 이제 교감신경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 자체를 하는 이유는 QOL,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발 다한증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지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죠. 많은 분들이 얼굴이 붉어지거나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위쪽 레벨, 두 번째, 세 번째 갈비뼈에 있는 교감신경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조금 보상성 다한증 위험도가 높아져요. 그런 경우에는 클립으로, 차단술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겨드랑이에만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술이 첫 번째 초이스는 아니에요. 수술 말고 효과가 좋은 게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미라드라이라는 게 있어요. 제모 효과랑 땀샘과 냄새샘까지 파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비보험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꽤 비싼 단점이 있죠. 땀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여러 센터나 여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치료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절한 동주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